안녕하세요. 박기현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늘 이렇게 설명회를 이제 올 때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이게 큰 도움이 될까 늘 이제 고민을 하는데, 어머니들이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들을 좀 하셨을 때 대부분의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함수 부분부터 손을 놨다. 여기 중위권의 학생들이 있고요. 여기 상위권이 있고, 여기 최상위권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극상위권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치외 법권 지역 애들이라서 일단 이것은 냅두겠습니다. 왜 상위권은 최상위권이 못 될까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고2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 종목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입니다. 이제 고2 수업은 메칼서밖에 하질 않아요. 딱 이거 수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2를 올해 이제 수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했었던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3을 한 20년 가르쳤는데, 한 20년 가르치다 보면 그 분야의 장인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의 얼굴만 봐도 관상쟁이가 다 돼서 얘가 어느 학교 가겠구나라는 게 딱 감이 옵니다. 딱 10분만 바라보면 그냥 대충 감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푸는 연습장을 딱 보면 거의 90% 확신합니다. 그럼 애들이 왜 고3 때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할까요? 아니, 왜 앞으로 이제 수능이 200일 정도가 남았는데 왜 고3들은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할까요? 앞으로 5일 뒤에 모의고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1등급 80점 안 됩니다. 3월 달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봤던 모의고사를 보면 1등급이 78점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수원수투를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2학년 때 수원수투 내신을 그렇게 기반을 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겨울방학 때 얼마나 수원수투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도 1등급은 78점. 더 안타까운 건 3등급은 53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80% 정도 애들이 반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토록 열심히 그리고 3월달 모의고사에서는 미적분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수열의 극한 부분, 정말 누구나 풀 수 있는 그 쉬운 문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그 정도라는 건 이건 개탄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2학년 애들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시작해서 제가 올해 2학년 애들을 이제 강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수업의 목표는 내신 플러스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신으로 이렇게 수시로 대학교를 가는 것과 수능으로 대학교를 가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느냐? 수능이 월등 쉽습니다. 정시로 가는 게 일단 월등 쉽다는 걸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상위권하고 최상위권이 차이점이 있느냐? 예를 하나 들어서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할까? 그 고민이 이제 되실 텐데, 제가 가르치는 고3들은 현재 공부를 되게 잘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늘 경계를 하라는 게, 100점을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너희들이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맞은 거지 수능에서 100점을 맞은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수학을 좀 잘하는 데는 애들이 이제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망하게 되거든요. 여기 x라는 애가 있는데 이 둘의 길이가 같다. 그럼 이거 x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은 여기까지요. 중위권과 상위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그냥 반으로 쪼개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이거 왜 x의 값이 두 개를 더해서, 예를 들어서 1과 3의 중간은 2니까요. 그럼 왜 그게 2가 되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 쉬운 것조차도. 이 원리는 이거 중학교 애들도 다 아는 건데 고3이 대답을 못한다는 게 정말 현실이에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게 뭐냐? 그럼 이 길이의 값은 x 빼기 a가 되고 이 길이는 b-x가 되는데 이 둘의 길이가 같다. 넘겨서 2로 쪼개버리면 얘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간단한 것을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근데 상위권들은
요거만 알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최상위권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문제를 적게 풀어도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어머니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0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얘는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엄청나게 커다란 수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있고요. 1보다 큰 숫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수와 여기 있는 수 중에 어느 수가 더 많을까요? 물어봅니다. 자, 여기 0과 1에 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1보다 큰 숫자, 100만, 1000만, 억, 조, 어마무지한 숫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수와 여기 있는 수 중에 누가 더 크겠냐? 어떤 수의 집합이 더 클까?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거의 95% 이상 이게 아무래도 커 보이니까 무한대가 있으니까 이쪽이 더 크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수학은 여기서부터가 문제라니까요. 이 둘의 집합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왠지 이게 더 커 보이니까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게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해서 어머니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어떤 A라는 숫자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거의 역수의 숫자, 예를 들어서 이게 2분의 1이면 반드시 이 수의 역수는 여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B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 근방 어딘가에 B분의 1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집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집합이라는 것은 두 개의 원소의 숫자가 똑같고 1대1에 대응을 하기만 하면 그 둘의 집합은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원소의 수가 정확하게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수의 집합과 여기 있는 수의 집합은 1대1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의 개념으로부터 이 둘의 수치는 같다, 상등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이쪽이 크기 때문에 이쪽 집합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움.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중간고사가 끝난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지금 보는 친구도 있고 이렇잖아요. 수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들을 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학원에서 설명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못 풀겠다. 저한테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학원에서 선생님 설명하는 거 너무 드라마틱하고 진짜 너무 판타스틱하고 너무 좋은데 집에 가면 못하겠어요. 집에 가서 안 풀려요. 그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예전에 처음에 요리를 시작했을 때 어떤 레시피를 볼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을 테니까 뭘 영상을 봤다 칩시다. 그거 갖고 요리를 하면 똑같은 맛이 나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걸 여러 번 해봐서 그걸 느껴야 그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러니 학원에서 뭔가 선생님한테 설명을 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못하러 학원에 오겠어요? 유튜브를 보고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애들은 그 과정을 절대로 겪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겹고 힘이 드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결국 본질이 뭐냐?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뭐다?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선생님, 우리 애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있어요, 그런 애들이. 특히 여학생들 중에 많아요. 여학생들 중에 굉장히 성실을 기반으로 해서 되게 열심히 막 공부를 해요. 뭐 쉬는 시간에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점수는 맨날 똑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건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머리가 나쁜 게 왜 아이의 잘못이에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놔준 걸.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사실 거의 없다. 공부를 못하는 건 뭐다?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학원에서 뭔가를 배웠으면 집에 가서 이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애들이 듣고만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 실력이 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게요? 유튜브만 보면 세상에, 자, 클릭만 하면
다 뜨는 게 정보인데 그것만 보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다. 저는 이 과정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공부하면 최상위권이 될 수 있느냐? 있다. 있다. 이 중입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저 고1 때 전국에서 제가 한 40만 등 정도 했었습니다. 40만 등. 제때 수험생이 한 거의 100만 명이 육박하는 때 제가 이제 대학교를 시험을 봤거든요. 한 40만 등 정도 했고요. 학교가 제가 한 반에 65명씩 18반까지 있었던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이 거의 학교 수, 현재로 얘기하면 학교 수 전체 숫자가 똑같은데 이때 제가 한 5, 600등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못 가는 거였죠. 갈 수가 없는 시절? 그때 전문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년에 대학교를 뽑아내는 수가 19만 명이었는데 제가 40만 등 했으니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계기가 있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김삼진 담임선생님한테 김포항에 진짜 배 들어올 때까지 한번 맞아봤거든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단지 그냥 못한다는 이유로 그냥 맞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맞았던 그날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 노을이 탁 지면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아니 선생님은 사랑과 정성으로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왜 못한다고 때려? 내가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못한다고 왜 때려? 고1 때 이야기예요.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그때 먹었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점수가 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난 진짜 머리가 빠가살인가? 난 진짜 안 되는 애인가? 그러고 있다가 우리 앞집에 사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서울대 공대를 다니는 형이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저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시소를 타면서. 형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가요? 형은 진짜 뭐예요? 라고 물었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 공부도 못하고 고1짜리가 서울대 형을 봤으니 뭐 얼마나 이건 뭐 신과 같은 사람인 거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형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 형이 저에게 방법을 알려줬고 저는 그 방법대로 공부를 했으며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공부를 고3 때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지금도 내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너는 정말로 지금도 애들한테 회자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제가 전국에서 1등 했거든요. 학교에서 1등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플랜카드를 걸어줬단 말이죠. 왜냐면 모의고사를 다 맞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수학이 진짜 반타작도 못하고 맨날 30점 이렇게 맞던 애가 수학을 100점 맞고 정말 어느 순간 답이 손을 들어요. 그 정도의 경지까지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잘했느냐? 같은 책을 저는 정석을 19번을 봤습니다. 그 형이 그때 그 말을 했거든요. 네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눈을 감고 정석을 아무데나 펴. 실력 정석이에요. 아무데나 펴서 여기 있는 문제들이 버퍼링 없이 풀린다면 너는 무조건 간다. 형 진짜예요? 진짜다. 같은 것을 수십 번을 반복하면 반드시 된다. 그럼 맛이 난다. 그 맛을 알 수 있게 된다. 자기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또 뚝심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신준성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내신이 8등급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서울대 갔어요. 제 조교를 하다가 군대 갔습니다. 그 아이가 군대를 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보던 책을 다 정리하는데 그 아이의 수학책을 보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책이 걸레가 됐어요. 얼마나 받았는지. 눈 감고 아무데나 펴서 이걸 갖다 볼 수만 있으면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걔는 지켜낸 것이죠. 그러면 서울대를 갑니다. 이제는 툴을 할 필요도 없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대를 가는 게 연대를 가는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월등이요. 진짜예요. 일을 하나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간 거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바로 밑에 있는 과가 수리과학부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1년에 12명 뽑거든요, 정시로. 근데 걔가 막 꼴등으로 들어갈지도 몰라요. 꼴등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가면 됐지. 그 아이가 수학은 92점, 국어 1등급, 영어 3등급. 서울대학교는 영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5등급 받아도 똑같아요. 영어는 3등급이나 5등급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애들 뭐 영어 유치원 다 그 쓰잘데기 없는 돈지랄이거든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수학을 잘해야 돼요. 하버드 안 갈 거면. 그리고 탐구를 2개 했는데 걔가 물리 2하고 화학 1을 했습니다. 물리 2는 1등급, 화학 1 3등급. 서울대 정시로 갔습니다. 3등급이 2개나 떴어요. 그런데 서울대를 정시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 이 점수를 갖고 연대를 간다? 못 갑니다. 서울대학교가 훨씬 쉬워요. 물론 그들 말의 리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정시로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가게 된 건 하늘의 별 따기야. 그렇지 않아요. 훨씬 쉽다니까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고대 볼까요? 자, 지금 제가 가르치는 고대를 다니는 애가 있어요. 제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걔가 고대 공대를 갔는데 물론 의과대학교를 가겠다고 반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수업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걔가 작년에 수학 92, 국어 2, 영어 2, 그 다음에 탐구 하나는 1등급, 하나 2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걔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2등급 3개나 떴는데 제가 고대공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수시는 안 되는데. 야, 최초합이야. 걔 최초합으로 붙었습니다. 1등급이 5개가 떴는데 연대를 떨어졌다? 그거 다 구랍니다. 성적표 까보면 말도 안 되는 점수예요. 1등급 5개가 쉽지가 않아요, 어머니들. 지금부터 하면 되느냐? 된다.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다. 그 정도 점수로 연고대를 갈더니 그보다 못하면 그냥 서울에 있는 웬만한 서울 연고대 성서한이 정도까지는 그냥 가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보세요. 이 3월달 우리 애들은 내년 3학년 되면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올까요? 똑같아요. 뭐 작년에도 똑같아요. 1, 2학년 때 그토록 공부를 해도 3학년 때 결국 똑같게 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1, 2학년 때 공부를 너무나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맨날 내신만 하고 앉아있거든요. 맨날 내신만 하고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가르치지는 않고 맨날 문제나 풀고 앉아있고. 그리고 3학년이 딱 되면 누가 미적분을 가르칩니까? 누가 수원수틀의 개념을 다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1년에 선생님 만나보는 게 40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시즌 1, 2, 3를 개념을 닫고 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하겠어요? 이게 시간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 모르는 상태로 끝까지 수능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1, 2학년 때 애들이 이제 현재 우리가 수원하고 있잖아요. 이제 수원에 애들이 대부분 삼각함수까지 봤을 텐데 이제 기말고사 때 이제 수열하고 삼각함수의 활용편이 나오게 되는데 수열은 수능에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정초론과 역초론의 그 문제는 킬러 문항 15번을 거의 단골 손님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나와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또 양치기로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x의 값이 2분의 a 플러스 b니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그냥 중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그럼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그럼 이게 그냥 암기를 해버린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버리게 되면 고3 때 가면 외워야 될 게 300개 이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 외워서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애들이 계속 1, 2학년 때 그 모양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3학년 때 돼가지고 망가지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학년 수업을 하게 된 이유다. 2학년 가르치는 게 지금 막상 가르쳐보니까 3학년 가르치는 것보다 곱절은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3학년 애들은 말도 잘 들어요. 일단 급하니까 해와. 그럼 무조건 해옵니다. 안 하면 진짜 개지랄 떨거든요. 아나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제가 뭐 개지랄 떠니까 애들이 그 소리 듣기 싫어서도 열심히 해와요. 그러면서 또 잘 다녀요, 또 열심히. 애들이 이제 2학년 때까지 공부하다가 3학년 때 딱 돼서 제 수업을 들으면 뭔가 다르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수능은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수능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는 것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공부를 해줘야 된다. 제가 이제 기말고사 수업을 내일 모레 이제 개강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내신도 당연히 준비를 하겠지만 당연히 목표는 수능이다. 제 꿈은 제가 2학년 때부터 애들을 가르쳐 왔으니까 이 아이들이 내년도 수능에서 100점을 맞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되느냐? 솔직히 어렵죠. 하지만 96점까지는 무조건 나온다. 96점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맞을 수 있어요. 100점은 운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운빨이 있어줘야 돼요. 어떻게 애들이 미분과 적분을 다 잘하겠어요? 미분을 잘한 애도 있고 적분을 잘한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30번에서 난 적분을 잘하는데 적분 나왔다. 그럼 운이 좋은 거예요. 미분을 잘하는데 대부분 애들이 미분을 좀 잘해요. 적분보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적분은 뒤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보통 애들이 미적분을 공부할 때 마음이 선생님이 급해요. 진도는 끝내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하다 보니까 적분은 거의 날림 공사를 해가지고 빨리 끝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적분을 잘 못해요. 사실 적분이 양도 적고 훨씬 쉽거든요. 훨씬 쉬워요. 그럼 우리가 최상위권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원리를 깨달으면 된다. 원리를 깨달으면 된다. 수학은 간단한 거예요. 어머니도 공부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간단한 것들을 계속 양치기로만 하려고 하느냐. 그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제가 2학년 수업을 진행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일단 워크북이 있습니다. 워크북은 제가 따로 문제편과 해설편을 따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토탈 워크북에 있는 내용은 대략 한 400문항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400문항을 거의 야 323번 뭐야? 라고 딱 봤을 때 그 323번이 기억이 난다. 걔는 아마 내신 100점 맞을걸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게 애들이 하질 않아요. 본교재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들 왜 다른 선생님이랑 다르냐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자기 교재가 직접 자기가 만든 교재, 자기가 만든 문제를 갖고 강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고3 중에 대강사들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슨 H 선생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는데 절대 그들은 자기가 문제 안 만들어요. 왜냐? 그 사람은 돈이 많거든요.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문제당 한 100만 원씩 주고 사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남는 장사예요. 왜냐면 애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하나 만드는데 보통 한 3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3학년 때 모의고사 하나 만들려면. 그러니까 모의고사 하나 만드는데 3천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통 한 15번 보면 4억 5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3배 장사한단 말이죠. 그러니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만들어서 해요. 한 회에 4천만 원, 5천만 원 저는 이제 마이너스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제가 만드는 문제 퀄리티는 그냥 문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보다 훨씬 좋아요. 알르니 죽겠다고. 저도 문제를 사본 적이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너무 개판인 거예요. 문제를 위한 문제는 쓸데없는 겁니다. 수능은 그런 거 안 나오거든요. 이번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신 본교재 제가 이제 만들어서 출판사에 넘겼거든요. 그리고 보통 내신 교재들 어머니를 다녀보셔서 알죠. 자기가 만든 교재 갖고 있는 수학생이 혹시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문제들 다 짜집기해서 갖다 붙이거나 그냥 옛날에 있던 문제들 그것도 워드를 치지도 않아요. 그냥 스캔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죠. 문제가 딱 책 보면 너무 조악해요. 전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 책을 보시면 알 거예요. 전 일일이 다 제 손으로 직접 문제를 만들고 다 워드를 쳐서 타이핑을 합니다. 그림 다 깨끗하게 다 그려서 책을 만들어요. 책에 정성을 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만든 문제,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항,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을 대부분 어디서 많이 내냐면은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를 만약에 변형해서 많이들 내세요. 거기 있는 기출문제, 변형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제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데나 펴서 이것을 버퍼링 없이만 풀 수 있다면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진짜 100점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제가 중간고사 때 한번 해봤더니 애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거의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애들은 그걸 듣지를 않아요. 너 BTS 알아? 다 안 돼요. 뭐라는 거야? 너희들이 BTS를 어떻게 알아? 그냥 본 거지.
본 것과 아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걸 보면 이걸 안다고 계속 착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나 쟤 알아. 어떻게 알아요? 걔가 밥이라도 한번 먹어보고 얘기라도 해봤으면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냥 지나가다 한번 본 애를 어떻게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거죠. 이제 전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머니들. 근데 애들은 아직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서 한번 풀어서 이게 맞췄으면 이거 자꾸 안다고 착각을 해요. 제가 만든 문제조차도 간혹가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만들었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조용필이 자기 노래 다 알까요? 모를걸요? 어째 가사를 다 알겠어요. 지 노래도 모르는데. 우리의 꿈은 최상위권이 돼서 내년에 최소한 서울연고대까지는 가준다. 이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 꿈을 가지고 제가 내일 모레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되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수학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머니들. 아까도 보세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0과 1 사이는 숫자고 1보다 큰 숫자의 그 두 개의 집합이 같다라는 이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앞으로 여름방학이 되면은 미적분이 있고 이제 수투가 이제 개강을 하게 되겠죠. 저의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7월 초가 되면은 7월 중순쯤 되면 거의 다 빨리 끝나기 때문에 저는 미적분과 수투를 빠르게 개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여름방학 그 3주, 4주 되는 것 동안 절대로 그걸 끝낼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 보는 수업은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아는 수업이 중요한 거지 한 번 보는 수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내일 모레 개강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나름대로 제가 미적분의 최강자입니다. 이 동네에서 미적분이 정말 거의 최강자거든요. 3학년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맨날 수학을 100점 맞는 애들이 왜 저에게 와가지고 3학년 애들이 공부를 하겠냐 말이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2학년 개강을 했고 내일 모레 기말고사 대비반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내일 모레 개강하고 나서 제가 어머니들에게 앞으로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제 제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궁금하실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써가지고 제 조교한테 스캔으로 다 써서 발송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또 테스트는 어떻게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제가 보통 8문항을 보는데 이 테스트를 보고 나서 제가 항상 최고 난도의 문제 2문제를 풀어주거든요. 그 2문제 풀고 그 다음에 교재 자체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 제가 중간고사 때 교재를 좀 쉽게 만들었나 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이 100이라면 저는 105에서 110 정도를 딱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내신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걸 조금 알게 돼서 난도를 조금 많이 올렸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내일 모레부터 개강하는 부분들은 조금 많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제물도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 적은 문제를 풀더라도 이것을 확실하게 안다라는 것이 저의 수업의 목표거든요. 많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최상위권과 상위권의 차이. 과연 상위권 애들은, 최상위권들은 상위권보다 수학 문제를 2배 이상 풀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똑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얘네들은 맨날 왜 1등이고 얘네들은 맨날 100등일까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개념의 유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모양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푼 것인지에 대한 또 그런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잘 좀 다듬어서 제가 이번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 때보다 월등 좀 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도록 한번 잘 노력을 해볼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학년이 되는 순간 저는 내신을 하지 않습니다. 3학년은 그냥 휴강입니다. 안 합니다. 그런 것들. 3학년은 수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이제 다시 3학년 개강을 하게 되는데 2학년 때부터 항상 수학의 본질, 수능을 바라보는 수학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내신을 준비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수업이고요. 지금까지 무슨 어머니들 학교별로 막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애들 점수 나왔나요?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 그렇게 가서 문제만 들이다 푸는 그런 애들은 최상위권들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 어정쩡한 애들 그냥 한 중위권 그냥 어정쩡한 한 2, 3등급 애들은 거기 가면
진짜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알아야지 수학 문제를 푸는 거지. 그냥 문제 양치기로는 더 이상 해보셔서 알잖아요. 이젠 안 된다. 그리고 수능도 어느 정도는 이제부터 좀 봐줘야 된다. 이제 그 타이밍이 온 거예요, 어머니들. 올해 수능이 200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 열심이라는 말이 뜨거울 열자의 마음 심자거든요. 저는 정말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애들을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면 엄마 아빠보다 제가 더 즐겁고요.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면 제가 우울해져요. 원래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제가 돈 받고 가르쳐도요. 애들이 시험 못 보면 와 진짜 우울해요. 이게 왜 그 문제를 왜 틀렸을까? 그리고 자책도 하게 되고 내가 좀 더 그 부분을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부분을 놓쳤을까? 되게 힘들거든요. 엄마 아빠보다. 그리고 수능을 치르고 나면 더 가슴 아프고 막 그래요. 내가 이걸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 어머니들 중에서도 분명히 선생님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이보다 선생님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